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들고 해도 되는 거죠? 일단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좀 떨리네요. 많은 분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문을 작성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연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주 용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지를 좀 주장하려고 해요. 일단 지금 시대가 명리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선호 선생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허풍자 선생님 밑에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접근하기 쉬워진 현실에 비해서 명리학의 변화는 아직도 500년 전, 100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많은 명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1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 자체가 역시 1000년이나 500년 전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공부하는 거에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화 됐을 때 번역의 문제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식신이라는 용어가 한자로 그냥 풀면은 먹는 정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 풀면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정보화에 발맞춰서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방향성은 이제 바닷가재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바닷가재 인간을 빗대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주 용어의 부정적인 사주 용어. 이를테면은 아까도 보니까 논문의 대부분 흉신이다, 기신이다. 근데 우리가 흉이라는 얘기는 나쁘다라고 인식이 되죠. 흉을 좋게 보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사주에 편관이 있으니까, 특히 요즘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자기 사주에 충이 있으니까, 편관이 있으니까, 재생 살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저희는 보면은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적절하게 재화가 되어 있는지, 순화되어 있는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있는 것만으로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담에서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진입을 못 하시고 종종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의 거부감을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질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주가 왜 맞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 각자의 개인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사주가 왜 맞냐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1년 365일 24절기, 그리고 그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다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사주를 가지고 화성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주시켜가지고 산다 그러면 안 맞을 거예요. 1년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절기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닷가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닷가재가 랍스터인데 3억 5천만 년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공룡도 어떻게 보면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재를 연구하다 보니까 신경계가 있는데, 그 신경계가 굉장히 단순하고 큼지막해서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3억 5천만 년을 유지하고 있었나 보니까 아주 간단한 생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서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한 바닷가재가 살아남고,
그 바닥까지가 이제 종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논문에 보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바닥가재들이 종을 유지하는 정확한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입각해서 3억 5천만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간도 뭐 바닥가재 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런 형태겠지만은 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인간들의 생존을 위한 질서가 있을 것이고 그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질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를 볼 때 월을 빗대어서 이제 보는데 그 월하고 일간의 관계를 보는 게 저는 이제 사회적 관계와 나와의 관계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그 창광 선생님의 그 이론이 아니라 저희 이제 화풍도 선생님의 그 이론을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질서를 인지하는 능력이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질서를 인지하는 능력은 결국에는 이 신월의 간목의 경우에는 이 신월이 평관이고 흉신인데 이 흉신이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신월의 간목이 평관이고 흉신인데 이러한 질서를 인식하는 방식은 정화나 임수가 있으면은 인식이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서를 인식하면은 내가 어떻게 맞추고 살아야겠구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임수나 정화가 없다 이러면은 인식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처한 평관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그러니까 무질서인 거죠. 무질서한 이 환경을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질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해월의 신금이나 진월의 기토 같은 경우에도 다 흉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흉신을 결국에는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에서 벗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혹자는 길신들은 적응자로 태어났다. 사회 적응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흉신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길신이나 흉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잘 순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인지에 대한 방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흉신이라는 말보다는 흉신, 길신으로 나눌 게 아니라 뭔가 질서화되어 있거나 무질서화되어 있는 방향성으로 용어를 새롭게 정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도 좀 더 편해지고 공부하면서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뭐 전 세계로 글로벌화 된다고 했을 때 영어로 번역하기에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베트남에서 그런 사주 강의하는 것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목인데 목을 표현이 좀 특이하게 해요. 근데 이게 목이라고 해서 나무니까 영어로 틀이 이래 버리면은 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초입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맞춰가지고 용어를 좀 이렇게 변경하는 게 부정적인 건 최대한 배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좀 글로벌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명리학이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뉴스 기사를 이제 보고 논문에도 링크를 첨부했는데 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어서 근데 뉴스 찾아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명리학 시장의 전체 파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커진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명리하시는 분들.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이 명리학이 발전하고 뭔가 이걸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하려면은 결국에는 글로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좀 공부하는 데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들처럼 관심 있는 사람만 공부하지만은 언젠가는
그 수능에서 한 1, 2등급 받는 수재들도 이런 공부에 많이 진입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논문에 프라이스 법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간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명리학에 대한 발전도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고 사람들의 진입이 좀 편하게 만들고 공부하기 쉽게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학문도 발전하고 이것을 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뭐 수입이라던가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딱 용어만 봤을 때 우리가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것들을 좀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좀 논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뭐 연륜이나 이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용어를 쓰자라고 주장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하고 이런 방향을 맞추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 학문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네. 마이크 여기. 그 용어를 바꾸자 정말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일단 사람 가슴에 나 신세 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여기 나오는 흉, 극, 충 이런 거. 흉이라는 거는 이제 상자에 그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앉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은 충과 효를 어긋났다 이런 뜻이에요. 효만 들어 있고 쥐아비가 없는 그런 뜻이고, 뭐 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붙는 성질과 떨어지는 성질, 이게 물숫자와 얼음냉자가 좌변에 들었는데 이제 얼음냉자는 이제 떨어지는 성질, 물숫자는 붙는 성질로 충을 다루는데 그건 이제 부족한 걸 채우자는 의미가 고정돼 있던 것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뭐 차세대 역학자들은 그런 고증된 단어들과 그리고 그 또 사람들에서 고객이나 저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감 가는 단어 이걸 바꾸자는 뜻이겠죠?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해봐야 될 그리고 저변 확대에 대한 문제 다 백민 선생님 탓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바꾼 거?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 뒤쪽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명리의 대중학부를 위해서 애쓰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인께서 흉신을 어떤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네, 이게 저는 그 방향성은 어쨌든 그냥 결국 흉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질서에 잘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생각. 그리고 이게 한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서양에는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심플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향성만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헬로봇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이게 AI가 고도화로 발달되고 이렇게 뭐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벌써 청강하고 지지를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영미권하고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쪽에서는 이미 점성술을 하고 있겠지만은 실제로도 그쪽에 계신 이제 사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도 조금씩 이렇게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은 이 용어를 좀 영어로도 좀 번역하기 쉬운 그런 단어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머리를 쥐어짜도 그거는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주 용어를 바꿔야 한다라는 네. 말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아까 지금 이 명리는 저희가 한자 기준으로 공부를 저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그 뜻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뜻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했으면 좀 부드럽게 상대방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백미 교수님 질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우리 창광 선생님께서 제 탓을 하니까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실제 제가 지금도 현재도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논문을 봐도 그렇고 명리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명리를 쓸 때 MIOUNG, LI 이렇게 명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민리, 이제 이 중국식 발음으로 민리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한번 이 원광대학교라든지 글로벌 사이버 대학인데 거기다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빨리 통일시켜야 된다. 논문 자체부터 그 중국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될 거 아니고 될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화 하려고 치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 국제적인 행사에 가서 자기 주장을 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80년대 초부터 이 국제역학대회에 계속 참여를 해서 현재 국제역학대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한 몇 년간 못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도 참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수준 보면은 김무 여사처럼 유지 그대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명리 실정이. 그런데 아까 의역을 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할 것인가 이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명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발음 그대로 MIOUNG 해서 거기에 담긴 뜻을 창조해 나갈 수는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세계적인 논문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포춘텔러다 사주를 뭐 다른 용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학교나 학교에서 또 그 밖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머리를 아까 쥐어 짜서 통일을 시켜서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우리 협회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주 건전한 그러한 또 앞으로 진보적인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 핑계 아닌 핑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